네,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강의 인트로덕션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쉬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네. 조금씩 이렇게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고 사실 동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인코딩해서 업로드를 할 때 볼륨을 좀 일부러 더 올리기도 해요. 데시벨을. 그래도 혹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까봐 목소리를 좀 또렷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양해 안 하면 뭐 어떡해. 자, 계속 보겠습니다. Discrete Mathematics Introduction 강의 자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Basic for Class라 그래서 이번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Classification, Numbers의 Classification입니다. 제목이 Numbers죠, Numbers. 수의 수, 수 체계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의 체계.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냥 수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의 집합, sets of numbers, 수에 대한 집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제일 안쪽에는 n, natural number,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우리가 아는 1, 2, 3, 4 이렇게 생긴 숫자들이죠. 이걸 n으로 표현을 하거나 n, 내추럴 넘버라서 n으로 표현하거나 인티저가 z이기 때문에 z 중에 플러스라고 양수인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z 플러스. 그러니까 인티저 중에 양수 포지티브, 그래서 포지티브 인티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n으로 쓰든 z 플러스로 쓰든 똑같은 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자연수 다음 집합은 정수 g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요? 음수 g, 네거티브 인티저와 0, 0가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 집합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보통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z, 인티저가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인티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과 0과 그리고 자연수를 다 합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rational numbers, Q는 quotient, 분수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분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rational number는 이성적인 수 이런 뜻이 돼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는 수가 irrational number, 이성적이지 않은 수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이겠어요? 네. 그래서 rational number는 유리수, 이성적이다.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수는 비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에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보면 3대 4대 5면은 4와 5 사이가 직각이 되니까 이거 정말 이 숫자의 비례에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 이치를 담고 있는 수, 유리수, rational number, 이성적인 수, 이치가 있는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a분의 b의 형태입니다. 단 a와 b는 모두 정수여야 하고 a는 0이 아니어야 하죠. 그죠? 무리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을 무리수라고 불러요. 네. 대표적인 무리수가 루트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라든가 자연대수라든가 이런 애들도 다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따로 정의되는 무리수들도 꽤 많아요. 그게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파이나 이런 자연대수 E 같은 것들은 이 루트 형태로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irrational number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 윗단계가 are, real number, 실수기 때문에 실수 중에서
얘들을 뺀 수.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는 기호가 이래서 이런데 백슬래시로 이렇게 씁니다. 리얼 넘버 중에 여러분들 뭐 그냥 키보드에서 치면 백슬래시 치면 그냥 돈표로 나오기 때문에 원화 표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백슬래시 Q 하면은 제 키보드는 어떻게 돼 있죠? 제 키보드는 제대로 외국 키보드라서 제대로 돼 있군요. 백슬래시가. 네. 아무튼 백슬래시 Q로 하면 Q를 제외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 유리수를 제외한 이런 뜻이니까 irrational numb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complex number 복소수가 되는데 실수 말고 복소수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가 허수가 되겠죠. 여기는 실수, 여기는 허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i로 표현이 됩니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숫자들이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얼하지 않은 숫자, 그래서 상상의 수, imaginary numbers. 허수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한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상상의 수란 뜻입니다. imaginary. 그래서 complex numbers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 위에도 또 더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숫자들을 다 모았을 때, 그 숫자들을 이렇게 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그 숫자들을 다 모았을 때 이렇게 연속된 직선, 한 군데도 끊어지지 않는, 즉 한쪽 끝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줄처럼 후두둑 떨어지지 않는, 끊어지는 지점이 하나도 없게 되는 수의 집합은 실수입니다. 실수. R부터입니다. 복소수는 그런 게 실수 쪽이랑 허수 쪽이랑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는 연속적이지 않냐? 연속적이지 않아요. 유리수 사이, 두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무리수가 존재하고 두 무리수 사이에도 반드시 다른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연속될 수가 없어요. 유리수만 쭉 찍어 놓으면 연속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가까운 두 개의 유리수를 찾아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가 있어요. 무리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연속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또 그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또 다른 유리수를 찍을 수 있지만 두 개를 연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이산수학이니까 여기까지만 다루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실수도 다루긴 다뤄요. 네. 실수도 다루긴 다루는데 그것을 이제 단계로 셀 때는 자연수 수준에서 다루고 그 규칙들이 적용되는 범위는 실수까지도 다룹니다. 네, 어쨌든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 체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요거 정도는 이 수의 체계들과 이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 그 명제 스테이트먼트 할 때부터 이게 쓰이니까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죠. 어휴, 너무 확대했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살짝 빼서 다음 페이지로 이제 계속 넘버스에 대해서 보면 위에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위 페이지에서 다 얘기를 하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타네요. 여기 또 오타가 있네. 네, 리얼 넘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고쳐서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인티저는 이제 내추럴 넘버와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얘까지 포함하면은 인티저가 되고 정수가 되고, 그 다음 레이셔널 넘버는 a분의 b, a와 b는 다 정수고 a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irrational 넘버는 r에서 q를 제외한 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r로 표현되는 r 실수는 컨티뉴어스한 수의 집합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클로저 프로퍼티, 닫힘 성질을 한번 보죠. 수에 대해서. 닫힘 성질. 뭐가 닫혔다 라고 부르는 거는 나중에 뭐 집합할 때 또 다시 집합을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울 수도 있는데, 이왕 수를 배웠으니까 이거 뭐 엄격하게 뭐 증명하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집합 배우고 또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죠. 어떤 집합 S가 under an operation에 대해서 close, 어떤 operation, 연산, 계산에 대해서 close, 닫혀 있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라고 쓰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집합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가져오면, 이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아무거나 두 개를 가져오면 모두 다 그 연산을 하고 난 결과도 그 원래의 집합에 다시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구니에서 그 바구니가 그 집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거나 두 개를 꺼내서 연산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값도 다시 그 바구니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집합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쓰면은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연수는 덧셈만 닫혀 있어요. 뭐 2 더하기 3은 5, 예를 들어 덧셈에 대해서 왜 닫혀 있는지 이건 쓰고 바로바로 지워야 되니까 다른 색깔을 써볼게요. 네. 2 더하기 3은 5, 이것도 자연수예요. 닫혀 있죠. 그런데 뺄셈은 왜 안 되느냐? 뺄셈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적어보면 되죠.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음수. 안 되겠죠, 그죠? 네. 음수로 가버리니까 안 됩니다. 곱셈, 곱셈 닫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자연수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이거 또 표현이 또 잘못됐네. 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곱셈은 닫혀 있어요. 나눗셈이 안 닫혀 있죠. 네. 곱셈은 자연수끼리 뭐 1 곱하기 5, 6 곱하기 30 해봤자 다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다 닫혀 있습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 발생해요? 1 나누기 5 하면은 0.2, 이거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네. 정수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안 됩니다. 네, 고쳐야 될 게 또 생겼네. 이거 강의 자료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 쓰나? 네. 정수를 보겠습니다. 정수는 아까 뺄셈의 문제가 사라져요. 뺄셈도 가능하죠. 그래서 뺄셈도 위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음의 정수도 정수니까 가능합니다. 나눗셈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안 돼요. 네, 나눗셈은 역시나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정수 두 개를 서로 나누면 정수가 아닌 게 나타나요. 유리수는 다 돼요. 그 정수와 달리 유리수에선 다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뭐 3 나누기 2 하면은 1.5, 이것도 뭐 2분의 3이니까 유리수 오케이. 그럼 이거는요? 라고 하면서 꼭 이런 걸 들고 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걸 들고 오는 학생은 사실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2분의 0은 유리수가 아닌데요? 2분의 0은 숫자가 아니에요. 2분의 0은 0으로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는 규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나눗셈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3분의 5 나누기 0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돼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모든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무리수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네, 무리수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나씩 볼까요? 무리수의 덧셈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 하면은 0 되죠? 0은 정수입니다. 유리수고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네. 곱셈도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 정수 나오고 이건 유리수지 무리수가 아닙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리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는 유리수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실수도 닫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면 점점 더 포함되는 형태예요. 무리수는 이제 집합 자체가 무리수 자체가 정수나 이런 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닫힘 성질도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그젬플을 써놨는데 여러분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 정말 이게 닫혀 있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그냥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뭐 따로 배운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환기시키고 우리가 이런 집합을 많이 다루니까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만들고 증명을 할 때 이런 개념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산 법칙을 한번 연산의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성질이에요. 커뮤테이티브 로우라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나눗셈은 당연히 안 되겠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 이런 걸 교환 법칙, 커뮤테이티브 로우라 그럽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어소시에이티브 로우는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요. 역시 같은 계산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를 먼저 해도 되고 B 더하기 C를 먼저 해도 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를 먼저 해도 되고 B 곱하기 C를 먼저 해도 된다.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네. 위에처럼 두 개가 있을 때 앞뒤를 바꾸는 거랑 이건 세 개가 있을 때 어느 연산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거니까 순서를 바꾼다는 점은 똑같지만 약간 형태가 다르죠. 위에 걸 교환 법칙, 아래쪽에 있는 걸 결합 법칙, commutative law, associative law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distributive law는 분배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분배, 배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우죠. 인수분해 이렇게 전개할 때 하는 거예요. 전개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AC 플러스 BC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 아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리고 영어 이름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뒤에 이거랑 관련된 규칙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 sum and product라 그래서 sum 합과 곱에 대한 그 기호들을 알아두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 sum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summ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i는 k부터 n까지를 반복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다 어떻게 해라? 더하라는 뜻입니다. sum은 더하라는 합이라는 뜻이니까 영어로. 그래서 i를 다 더하라니까 i 자리에다가 k부터 n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k번째, a의 k 플러스 1번째, a의 n-1번째, a의 n번째 요 값들은 다 따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다 여기다 적어서 다 플러스로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더해주는 걸 서메이션이라고 하고 저 혹시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약간 다르게 덧셈이 아니라 다 곱셈으로 연결하는 걸 프로덕트라고 하고 기호를 그리스어 P의 대문자 파이의 대문자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소문자 파이가 이거고 대문자 파이가 이거예요. 네, 우리가 3.14 할 때 그 원주율이 이 기호예요. 네, 이걸 큰 기호로 쓰면 이렇게 다 곱한다, 프로덕트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재밌게도 이거는 엑셀에서 함수명 자체도 이거예요. 네, 알아두면 편해요. 두 개를 결합한 sum product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뭘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리니어 엘지브라 같은 거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세 번째 팩토리얼은 이 프로덕트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다 그냥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그 기호는 따로 없는데 요거는 느낌표로 기호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5 팩토리얼 그러면 문과는 그냥 5 이렇게 읽고 이과는 5 팩토리얼이네 이러고 5, 4, 3, 2, 1이니까 얼마예요? 2랑 5를 항상 빼두면 쉽죠. 10이니까 120.
5 팩토리얼 120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썰렁한 이공계 개그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첫 시간 이산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따로 챕터를 나눠서 이제 뭐 이것까지 짚고 가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아는 게 좀 필요한,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표지 보시면 벌써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부셔 다 부셔 막 이러고 싶은, 지구 다 부시고 싶은, 좋아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다 부시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not yet guys, not yet,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달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아니고 여러분들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마음에 안 들겠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꾸준히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예습복습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